안녕하세요. 그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주린이 분들이라면은, 그래, 이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오케이, 알겠어. 근데 대체 어디다가,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돼? 라는 약간 의문과 약간 혼돈이 좀 있을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어찌 보면 주식은요, 그 미래를요, 예측하고 여기에 베팅하는 거예요, 나의 돈을.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지 이 큰 흐름을 좀 알 수 있다면요. 이 투자의 방향을 좀 정하기 한결 수월해지거든요. 즉, 개별 기업만 잘 될지 안 될지 매달려 있지 말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큰 변화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옛말에도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넓게 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좀 느낀 게 많았는데 진짜 지금 상황은 혁명적인 상황이에요. 이 거시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 이게 가속화됐을 뿐이지 이미 이 코로나 이전에도 이 세상은 바뀌고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저는 저금리 같아요. 보시면은 각국의 금리가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죠. 10년 동안. 일본뿐 아니고 뭐 미국, 유럽, 우리나라 사실상 지금 제로 금리고요. 심지어 유럽과 일본은요, 이게 마이너스 금리로 가고 있어요. 심각하죠.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이 있는데, 이 저금리가 되면요, 경기가 좋아지고, 너무 좋아서 이게 과열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물가가 오르죠. 물가가 오르면 서민의 삶이 피폐해지니까 다시 이거를 금리를 중앙정부에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경기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10년 전 금융위기 이후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금리를 아무리 많이 낮추고 돈을 막 풀어도 이 물가가 안 올라요. 이게 참 이상한 일이죠. 제로 금리인데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거예요. 물가와 이 저금리는 굉장히 큰 연관이 있는데, 우리 사실 이 자본주의는 이 소비를 해야 이 경제가 돌아가요. 사람들이 물건을 막 사고 돈을 팍팍 써야 이제 인플레도 생기고요. 이 자본주의가 계속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순환이 되는 건데, 이게 소비가 안 늘어. 소비가 계속 늘지 않으니 당연히 물가도 오르지 않고요. 경기도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불경기라는 말을 거의 20년째 하고 있잖아요.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비는요, 이게 바로 경기고요. 이게 물가고, 얘가 금리인 거예요. 이제 소비가 없으니까, 그죠? 물가도 오르지 않고요. 그리고 금리도 지금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경기도 안 좋아지고. 일본이 사실 수십 년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로 지금 십수년 동안 계속 돈을 풀고 있지만 이 뭐 소비, 경기, 물가, 금리 모두 지금 지지부진한 거예요. 이런 저물가, 저금리, 저성장 이런 현상이요. 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까닭은 이 주요국이 고령화되고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는 까닭이 큰 것 같아요. 그죠? 이 청년들은 주는데 이 노인들만 많아지니까 이제 경제가 활력을 잃고 점점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죠. 일본도 결국 이 노인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그 잃어버린 뭐 20년, 30년 하잖아요. 이 처참한 경제 침체를 겪은 거예요. 일본과 유럽은 이미 초고령 사회거든요. 이 둘만 지금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의미심장하죠. 미국과 중국 또한 이 고령화가 무서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제일 심각해요. 사상 최악의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거든요. 둘이 결혼해서 하나도 못 낳잖아요. 또 역사적으로 유례 없을 정도로 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 미래에 제일 심하게 걱정되는 건 바로 우리거든요. 단순히 노인들이 늘어나는 이 고령화뿐만 아니고요.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살아. 이게 수명이 길어지는 것도 이 그 저물가의 요인이에요. 예전에는 취업해서 한 30년 정도 일하고요. 그리고 그냥 죽었어요. 이게 뭐 기껏해야 뭐 10년 내외로 이 노후 생활은 이제 국가에서 연금으로 충분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100세 시대잖아요. 지금 20대, 30대는 150살까지 산다는 좀 예측도 많아요. 수명은 늘었는데 정년은 60세 똑같죠. 사실 60세도 힘들잖아요. 당연히 사람들이 이 노후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우리 노후를 책임진다? 이걸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당연히 이 노후에 대한 생각으로 지금 당장에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인 돈으로 저축하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이게 개인으로서는 이 현명한 일이죠. 그쵸? 그죠? 근데 이게 경제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재앙인 거예요. 소비가 주니까 당연히 아까 말한 저성장, 그 저물가, 그 저금리 이 세 가지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갈수록 그리고 양극화, 이 빈부격차가 생기는 것도 이 요인인데 이건희 회장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에 밥을 100번, 100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사람이 3끼 먹는 거 똑같거든요. 물론 이 비싼 걸 이제 먹겠지만 이게 가난한 사람 1000명이 먹는 거랑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소비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부자가 많이 소비를 해도 이 중산층 수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과 이 비교할 수 없거든요. 이 양극화가 커지고요. 그리고 이 중산층이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당연히 전체 소비 시장은 줄어들어요. 소비도 양극화되고 있어요. 이제 부자들이 찾는 어떤 VIP, 명품 이쪽은 올라가는데 오히려 빈자들이 찾는 이 최저가 상품 수요는 늘죠. 그러니까 전체 어떤 시장의 소비 파워는 점처럼 이제 좀 늘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이 14억 인구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전기세가 세계에서 가장 싸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엄청나게 저가 상품을 이걸 전 세계로 수출을 했잖아요. 이것도 저물가의 진짜 큰 요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술이 발달하니까 또 로봇, 뭐 자동화가 생기잖아요. 이러니까 그 물가 상품의 가격이 더 싸져요. 왜냐하면 사람 100명이 기존에 할 일을 이걸 그냥 로봇 한 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자리는 줄어들죠. 근데 이제 그 상품 가격은 더 다운되잖아요. 역시 저성장, 저물가 현상을 가속화시키죠. 얘도 한몫했어요. 그 과거 물가가 오르는데 이 석유, 원유가 큰 역할을 했는데 얘가 10년째 지금 하향되고 있죠. 이게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제 미국이 쉐일 오일을 바위에서 뽑아내잖아요. 예전에 미국이 석유 소비 1위였는데 이게 지금 수출 1위로 바뀌었어요. 얘네가 이제 남아서 쓰고 수출까지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계속 가격은 하락하겠죠, 원유는. 그리고 이 유가의 이 절반 정도는 이 그 모빌리티 자동차 쪽인데 얘가 전기로 대체되고 있잖아요, 전기차로.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유가가 급격히 오를 일은 좀 없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각국의 심각한 고령화, 그리고 수명이 증가하고요. 이 노후 대비를 하죠. 소비를 안 하고 또 양극화, 빈부격차가 생기고 또 중국이 엄청나게 저가 상품을 수출해 왔고 또 로봇, 또 자동화 그리고 원유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전 세계의 어떤 저성장 그리고 저물가 그리고 저금리 이런 상황을 고착화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 세계가 그 일본화되고 있어요. 예전에 일본이 그 엄청난 자산 가격 폭락이 있었는데 이걸 지금 담는다는 게 아니고 이 수십 년간 계속되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이 세 가지를 담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그 현상은 이 단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장기적인 진짜 그 메가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세상의 변화와 이 흐름 속에서 이 투자의 기회를 찾아야 돼요.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어느 무인도에 그 남자 100명과 여자 1명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여자분은 엄청나게 인기 있겠죠? 반대로 이렇게 뭐 여자 100명 그리고 남자가 1명 있으면은 이 남자 한 분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할 거 아니에요. 즉 희소할수록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이 저성장 시대에 그렇다면 희소한 게 뭐예요? 그쵸? 이 고성장이거든요. 제로금리와 이 저성장 속에서도 꾸준히 이 고성장과 하는 곳에 장기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 10년간 주식이 가장 많이 오른 기업들을 보면요. 다 이 고성장한 기업이거든요. 이 표 한 장만 봐도 이 2009년에서 10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죠, 순위가.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시가총액 상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이 기업들 보면은 다 4차 산업, 소위 4차 산업 혁신을 리딩하는 IT, 테크 기업이거든요. 제가 사실 가장 좋아하는 기업이기도 해요. 그 또 유심히 보면은 2010년에 스티븐 잡스가 이 아이폰을 내놓은 이후로 이 스마트폰을 바탕으로 하는 성장하는 플랫폼 기업이기도 해요. 다 이 스마트폰을 베이스로 하잖아요. 주변을 둘러보면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뭘 할까 관찰해 보면요. 아,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가는지 알 수 있어요. 이 4차 산업 혁신과 그리고 이 IT 테크 기업들의 이 성장은요. 이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트렌드거든요. 오히려 더 앞으로 그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그 더 가속화될 것 같은 이런 현상들이 세계적인 이 저성장, 이 경기 침체, 이 속에서도 이 4차 산업 혁신을 이끄는 이 IT 테크 쪽은 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꾸준한 진짜 성장 섹터일 거예요. 그쵸? 이 성장이 희소한 시대만큼 이 성장하는 섹터에는 돈이 몰리겠죠. 또 하나 변하지 않는 미래는 저는 인구에 이 투자에 기회가 숨어 있다고 봐요. 보시면은 전 세계가 고령화 진행 중이죠. 그쵸? 뭐 미국, 중국, 그죠? 그리고 그 일본, 한국까지 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인데 그 노인들이 늘어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명도 길잖아요. 그쵸? 그럼 이 노인들이 미래에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요? 전 당연히 건강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그냥 오래 사는 건 의미 없어요. 건강하게, 이 활력 넘치게요. 이렇게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 이건 뭐 초등학생도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린 에너지라고 하죠. 신재생, 신재생 에너지라고도 하는데 이게 예전에는 이 태양광이니 풍력이니 심지어 태양광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욕을 많이 먹는데 이게 경제적인 것보다는 어떤 기후변화, 그쵸? 지구의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에 지금 글로벌 트렌드는 이게 환경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더 얘네가 경제적이에요. 더 싸다는 거죠. 전기를 만들어내는 단가가. 그래서 이쪽이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이미 몇몇 지역은 소개했다시피 태양광 풍력이요. 가장 단가 기존에 쌌던 이 석탄 태우는 화력보다 더 경제적이에요. 이게 ESS 배터리나 뭐 수소 같은 어떤 에너지 저장 기술과 더 맞물리면은 더 효율이 높아지고요. 이게 급속도로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IT 테크,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 세 가지의 어떤 이 장기적인 이 메가 트렌드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이 저성장 시대에도 꾸준히 성장할 것이고 여기 안에서 이제 뭐 관련된 좋은 뭐 ETF나 관련 기업을 이게 고르는 게 이 밑에서 맨 밑에서부터 뭐 어느 게 잘 될지 오밀조밀 막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는 투자를 결정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처음 주식 투자하는 분이라면 뭐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이 그냥 이 분야 IT테크, 헬스케어, 재생에너지에 글로벌 대표적인 그 ETF에만 투자하셔도요. 이걸 만약에 10년 이상 꾸준히 장기 투자를 모아간다. 그러면 아마 괜찮은 성과를 낼 거예요. 여기에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제 포트폴리오도 그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4차 산업 혁신을 이르는 IT 테크 이게 거의 40%예요. 여기에 반도체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50%죠. 절반 이상을 육박해요. 그리고 헬스케어. 헬스케어가 20% 되고요. 그리고 저도 최근에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비중을 높이고 있는데 얘도 목표는 10% 정도예요. 얘네가 저 거의 투자의 80% 이상인 거예요. 그리고 제발 이 과정에서 저는 좀 여러분들이 국내 주식에만 갇혀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IT 테크든 헬스케어든 재생에너지든 진짜 이 밸류체인에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 리딩하는 기업은요 다 해외에 있어요. 특히 이 미국과 중국에 많이 있거든요. 이쪽이 시장이 크니까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 진짜 소중하잖아요. 이 돈을 가장 베스트한 곳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왜 이 시가총액 2%도 안 되는 이 국내 주식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뭘 골라야 되지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그 영상의 교수님도 특정 기업이나 뭐 어디에가 좋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 아들과 사위가 결국에 미국 주식, 미국 테크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딘지는 뭐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하겠죠. 앞서 이야기한 대로 평균 수명이 너무 길어졌어요. 이게 생각보다 진짜 오래 살기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정말 잘해야 돼요. 이 투자는 우리 하루만 할 거 아니잖아요. 뭐 몇 달, 올해 한 해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투자는 우리가 평생 동안 이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 세상의 변화와 이 흐름 안에서
장기적인 자산 배분을 해야지. 그쵸? 제발 짧게 보고 좀 너무 단타로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남들 말만 듣고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테마주 이런 기업에 단타 투자로 막 2, 30% 먹으면 막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러면 결코 장기적으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설령 2, 30% 먹었다 해도 이렇게 해서 주식을 팔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평생 이렇게 투자할 거예요? 제가 세 줄 요약을 하면요. 저성장과 저물가, 물가가 오르지 않죠. 그리고 저금리. 이거는 이 세 개는 장기적인 전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다. 그리고 이 저성장 속에서 가치 있는 것, 희소한 것이 뭐냐? 고성장이죠. 고성장하는 곳. 이 고성장하는 곳에 저희는 장기 투자해야 돼요. 고성장하는 곳이 어디냐? 4차 산업 혁신을 이루는 IT 테크,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헬스케어, 그리고 태양광 풍력 등 이 재생에너지. 저는 이쪽에서 그 ETF나 이제 기업을 잘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해외에 정말 괜찮은 기업이 많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세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그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